사랑하는 진주제일중 친구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즐거운 추석 잘 보냈나요?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자, 열공해 봅시다. 2차 고사가 여러분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자, 그거 우리 교과서 오늘 배울 우리 자, 교과서랑 필기노트 다 펴보세요. 우리 오늘 교과서 89 그리고 90 91쪽 이렇게 자 고려의 대관계 여러분 중간에 지금 여기가 어디냐면 여러분 여진의 동북구성 그쪽 이후에 이제 원나라 몽골이 쳐들어오기 전에 그 사이입니다. 이쪽 부분을 빼먹고 안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중간 쪽 펴보시기 바랍니다. 8, 9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고려가 주변 국가랑 활발하게 교류했대요. 여러분 그래서 요새 아시안 게임에서 우리가 팀 코리아로 이렇게 활약하고 있잖아요. 코리아. 자, 코리아가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고려가 그냥 고려를 발음을 어떻게 한 거예요? 코리아로 발음하면서 국제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코리아로 알려지게 되었잖아요. 그러면 고려는 주변의 여러 나라와 교류가 아주 활발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이름을 떨쳤다라는 건데요. 자, 주변에 어떤 나라들이 있었나요? 여러분, 중국은 자, 세련된 호구형아 누구? 송. 자, 또 여러분 바다 건너 내쪽 섬 일본 그리고 우리 발해 멸망시킨 자, 요 나라 만든 거란 자, 거란을 멸망시키고 송을 절반이나 먹은 누구 있었어요? 금나라 세운 여진 이런 나라들이 여러분 주변 국가입니다. 뭐도 나와요. 아라비아 상인도 나오네요. 여러분 아라비아 상인은 오늘날의 중동 부자 석유 여러분 산유국이잖아요. 하지만 당시는 화석연료 쓰던 시절이 아니니까 낙타 타고 왔다 갔다 동양의 산물을 서양에 갖다 파는 그런 여러분 중개무역으로 돈을 벌었잖아요. 그래서 아라비아 상인이 자, 돈 벌기 위해서 여러분 어디까지 왔다? 고려까지 와서 고려의 상품을 사다가 서양이 많이 갖다 팔아서 여러분 아라비아 상인 덕택에 우리가 코리아로 이름이 났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수도 근처에 항구도 있겠죠. 수도 근처의 항구 이름은 병란도입니다. 파란 물결이 넘실대는 항구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자 재미있는 좀 오래된 영상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경에서 불과 30여리 떨어진 고려의 관문으로 고려는 경남도를 통해 세기를 호흡했다. 지금 저기 외국 상인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제가 일단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스터, 어디서 오셨죠? 아라비카 건설이에요. 아라비카, 어디서 오셨나요? 인도. 인도. 지금 뭘 팔러 오셨죠? 카페트 팔았어요. 카페트. 네, 카페트. 뭘 팔러? 카페트 또 가죽동물. 가죽동물. 그 당시에 카페트나 가죽동물을 팔려고 오신 모양인데. 아유 코리안? 코리아. 코리안? 노 코리아. 그 당시에도 이제 코리아를 그 당시에도 그리고 코리아 그 당시에도 땡큐를 막치요. 자, 영상에서 예성강 하고에 지금 세계 각지 여러 사람들 막 터번 둘은 여러분 아라비아 상인도 막 와서 이제 카페트 같은 거 팔로 들고 왔잖아요. 여러분 영상에서는 아라비아 상인이랑 영어로 대화해서 이게 웃겼죠.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자, 우리 고려는 무역을 아주 활발하게 했다. 어디를 통해서 예성강 하구에 있는 포구 병란도를 통해서 그렇게 활발한 무역을 했다. 여러분 고려를 세운 왕건이요. 왕건이 바로 고려의 수도 개경 그러니까 자 그 당시에는 송악이었죠. 이제 통일신라 말에는 여러분 통일신라 말 송악의 호족이었잖아요.
해상 무역을 통해서 커나간 호족. 그래서 왕건도요 이제 해상 무역으로 잔뼈가 굵고 돈을 번 그런 집안이어서 고려는 아주 무역이 활발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교과서 본문 같이 하겠습니다. 자, 고려는 건국 초부터 주변 국가랑 활발하게 교류했습니다. 고려는 세련된 호구형아, 송을 비롯해서 요나라 세운 거란이랑은 여러분 1차 침입 누구? 1차 침입 소선영, 서희가 외교적 담판 강동 6주, 그리고 3차는요 강감찬의 기주대첩 해서 그 이후에는 여러분 뭐 나성 쌓고 천리장성 쌓고 거란요. 자, 그 다음에 금은요 여러분 용간이 별무반 동북구성을 이렇게 쌓지만은 1년 6개월 만에 돌려주고 결국 어떻게 돼요? 이자겸이 금나라한테 사대하게 되잖아요. 자, 그리고 바다 건너 일본 이런 주변 국가랑 교류하고 멀리 아라비아 상인들과도 교류합니다. 자, 국제무역학은 어디다? 여러분, 개경이 흐르는 강은 예성강. 예성강 입구에 있는 항구는 바람 물결이 넘실거리는 병란도. 자, 적어보겠습니다. 필기노트 37쪽이에요. 주변 국가 교류 활발. 송, 거란, 여진. 자, where are you from? 어디요? 아라비아 상인. 자, 국제무역학은 여러분 푸른 물결이 넘실대는 항구란 뜻인 어디요? 병란도. 병란도는 무슨 강 하구에 있다? 예성강. 예성강 하구 이제 예성강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항구입니다. 아까 병란도에 배를 대고 여러분 이제 거슬러 올라오잖아요. 자, 계속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문단 교과서 두 번째 문단입니다. 고려는 송과 가장 활발하게 교류하면서 여러분 송이요 세련된 호구형아라고 했잖아요. 첩가꿀이 흐르고 여러분 아주 배울 게 많아요. 그래서 송과 가장 활발하게 교류하면서 문화적, 경제적인, 실제적 이익을 추구합니다. 세련되고 돈도 많아요. 자, 고려 초에는 송의 제도를 참고해서 제도를 정비하고, 배울 것도 많아 제도를 정비하고, 그리고 사신은요 왕의 명령을 받고 여러 외국으로 파견되는 신하입니다. 사신 그리고 공부하는 학자 이런 사람들을 보내서 송의 선진 문부를 받아들였어요. 자, 여러분 고려는 불교 국가 거란이 쳐들어와서 부처님의 힘을 빌려야겠다 해서 만든 여러분 초조대장경. 자, 이 초조대장경은 우리나라 최초의 대장경이다. 이 고려 현종 때 여러분 고려 현종은요 여러분 멀리 나주까지 피난 갔던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빛나 TV 영상 보세요. 고려 현종 때 한창 거란이 쳐들어와서 개경을 벌이고 피난도 갔다. 그리고 여러분 강감찬이 결국 이 거란을 기주해서 여러분 완전 섬멸해서 강감찬에게 금비녀 이런 거 막 이렇게 꽂아주고 하는 거 그런 거 막 영상에 나와요. 자, 이 초조대장경 간행가. 그래서 거란 침입 때문에 처음으로 여러분 조각한 대장경, 처음으로 조판한 대장경을 간행하고요. 또 고려하면 뭐예요, 여러분? 청자. 자, 이 청자 제작도 송의 영향을 받아서 송의 기술을요, 이 벤치마킹해서 만들었다는 겁니다. 또 음악도 송의 영향을 받아 이루어집니다. 한편 송은 고려와의 관계를 통해 송은 그럼 세련된 호구형아는 우리 고려랑요 왜 이렇게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였을까요? 고려는 송에 비해서 투박하고 경제적으로도 잘 살지 못하잖아요. 왜? 여러분 고려의 군사력을 이용해서 고려가 좀 견제해줬으면 좋겠다. 누구? 자, 북방의 거란, 여진 이런 세련된 호구형아 송을 괴롭히는 이 주변 여러 민족을 견제하려고 이렇게 고려랑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거예요. 여러분 국제 관계는 항상 여러분 이득 관계잖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나한테 이익이 되는지를 따져서 맺는 거지요. 자, 그러면 적어 보겠습니다. 자, 필기노트 여러분 세련된 호구형아는 어떻다? 세련된 호구형아 세운 사람이 장군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다시 자기 같은 장군 나올까봐 문으로 통치하는 게 최고야. 여러분 아주 문으로만 치우친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군사력이 가장
중국 왕조 중에서 가장 형편없다고 했어요. 자, 이 송은요, 우리 자 고려에다가 뭐를 갖다 줄 수 있다. 우리 고려는 송이랑 놀면 문화적, 경제적으로 여러분 실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죠. 문화적, 경제적 실리 목적으로 고려는 자, 송 형님이랑 친하게 지내고 이런 걸 냠냠 받아 먹어요. 자, 그리고 뭐 여러분 아까 초조 대장경도 송나라의 그 영향으로 송나라 영향으로 이제 만들게 됐다고 했어요. 자, 그리고 또 고려에서는 그러면 송은요, 고려로부터 뭐를 받아먹기 위해서 고려랑 친하게 지냈냐? 누구를 여러분 뒤에서 견제해 주길 바랬어요. 누구 여러분? 거란, 여진 등 주변 민족을 뭐 해주기 바랬다. 견제. 자, 뒤통수에 나랑 친한 고려 있거든. 고려가 너네들 가만두지 않을 거야 해서요. 송을 못 괴롭히게 뒤에서 견제해 주길 바래서 이렇게 자, 송은 고려랑 이렇게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게 된 겁니다. 쉽죠? 자, 다시 교과서 이제 세 번째 문단입니다. 고려와 송의 경제적 교류는 자, 이건 주로 송나라 상인들이 주도했대요. 자, 그러면 송나라 상인들은 어떻게 우리 고려를 왔나? 북방에 거란, 여진이 있었으므로 서해안의 바닷길을 이용해서 여러분 육지로도 못 오고 어떻게 했다고요? 그 서해안의 바닷길을 이용했답니다. 여러분 서해는 뭐라고도 불려요? 그 황하가 누런 큰 강이잖아요. 황하 같은 이제 그 황하에서 이렇게 막 나오는 그 여러분 진흙이 섞인 누런 물이 막 이렇게 그 우리나라 서해로 쏟아진다고 해서 그래서 황해라고도 부르죠. 누런 바다 그 서해 그 황입니다. 서해안의 바닷길을 이용해서 우리 개경 병란도에 왔어요. 자, 송해 상인들은 비단, 서적, 약재 등 왕실과 귀족의 수요품을 고려에 가져왔습니다. 자, 고려에서는 나전칠기, 화문석, 종이, 인삼 등을 송해에 수출하였어요. 여러분 송해 상인들은 뭐 비단, 서적, 약재 이런 거 왕실과 귀족 잘 사는 사람들의 수요품을 가져왔고 고려에서는 여러분 나전칠기 이건 여러분 자기 있죠. 까만 바탕에다 자기 막 붙여놓은 거 그게 나전칠기잖아요. 여러분 이런 거요. 그래서 까맣게 오칠을 하고 여러분 이렇게 그 자기 전복 있잖아요. 전복 껍데기를 이렇게 여러분 반짝반짝 영롱한 그 안쪽 면을 얇게 이렇게 잘라서 붙여서 예쁜 무늬를 낸 것을 나전칠기라고 합니다. 한때는 여러분 다 그 장롱을 뭐 여러분 8, 90년대에는 이 장롱을 이 자개동을 샀었거든요. 근데 요새는 그것도 촌스럽다고 다 막 버리죠. 그 버리고 이제 원목 가구 이런 걸로 다 들여놓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막 버린 걸로 버려서 이제 밖에 뭐 폐기물 스티커 붙여서 막 내놓은 거 이런 걸 보고 외국인들이 기함한데 아니 이런 엄청난 문화재를 막 버리다니 하면서요. 그래서 오늘 요새도 특히 여러분 외국인 대상으로 하는 기념품 이런 걸로도 인기가 높고요. 그리고 뭐 여전히 좋아하는 마니아 분들 계시죠. 나전칠기입니다. 자, 그리고 화문석은요. 여러분 자 꽃 무늬가 있는 그 자리를 말하는데요. 돗자리입니다. 특히 강화도의 화문석이 유명한데요. 이 사진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게 화문석요. 여름에 우리가 많이 깔고 자잖아요. 그런데 뭐 이것도 여러분 뭐 중국산이 가격 경쟁력이 있으니까 중국산이 다 꿰차고 있긴 한데 이 당시 어떻다 우리 화문석이 자 수출품으로 송나라의 수출품으로 유명했고 그리고 여러분 강화도가 화문석 산지로 아주 이름을 떨쳤어요. 지금도 여러분 강화도 화문석 유명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또 뭐 종이 그리고 우리가 고려하면 지금도 바로 뭐 떠올라요? 고려 인삼. 여러분 인삼은요
여러분 산삼을 사람이 키우면 인삼이라고 하잖아요. 사람 모양의 그 삼요. 그런데 이 인삼은 여러분 제가 1392년 이요 1492년, 1492년, 1592년 여러분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 임진왜란 100년 전에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 또요 그보다 100년 전 그러니까 임진왜란이 뭐 건국 200주년 기념으로 쳐들어온 거예요. 1392년 여러분 조선 건국이잖아요. 조선 건국한 해 그러니까 고려 멸망한 해 이 해에 이때 여러분 그 인삼을요 이제 사람이 그거 재배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산삼 그러니까 산삼을요 사람이 이제 키워서 인삼으로 재배할 수 있게 되었대요. 그러면 1392년 전 고려 인삼은 다 뭐다? 여러분 고려 인삼은 다 산삼이에요. 그래서 재배한 게 아니라 고려 멸망하던 해에부터 이제 인삼 재배 기술이 이제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 이전에 고려 시대 인삼 다 야생 산삼이에요. 이 산삼을 송에 수출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적어 봅시다. 자, 자, 여러분 고려는 송에 뭐를 수출했다? 까만 오칠한 그 자개 껍데기 붙여서 무늬를 낸 나전칠기 그리고 꽃무늬 모양의 그 돗자리 화문석 또 종이 그리고 여러분 뭐도요? 자, 고려 인삼 당신은 다 산에서 캔 야생 산삼이라고 했어요. 엄에 귀한 거 이런 거 다 송나라에 수출했습니다. 송은 송에서 우리 고려가 수입해 온 것은 뭐다? 비단, 보들보들, 서적, 약재 이런 것은 이게요 여러분 이런 거는요 누가 썼어요? 돈깨나 있는 귀한 사람들이 썼잖아요. 그러니까 왕실과 누구 귀족의 수요품 좀 약간 이런 비단 이런 거 사치품이죠. 이런 왕실과 귀족의 수요품 세련되고 좋은 거 여러분 송나라로부터 우리가 가져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 당시에 그러면 이런 그 고려의 모습이 기록된 송나라 사신이 쓴 책이 있답니다. 자, 두둥. 자, 이 교과서 여러분 문화 속으로의 무슨 책이 있대요? 선화봉사 고려도경이 있답니다. 이 선화봉사 고려도경은 여러분 여기 자 보시면 자, 요 서궁이라는 사람 나오죠. 서궁은 어느 나라 사절단이래요. 세련네 호구 영화 송나라의 사절단이랍니다. 송나라의 사절단으로 고려를 방문하였어요. 그러니까 그 송나라 공무원이 이제 고려에 출장 온 겁니다. 자, 출장 와서 여러분 이제 출발부터 귀국까지 3개월 동안 고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서 이제 여러분 출장 보고서를 작성해야 되죠. 여러분 공무로 온 거니까요. 이것이 바로 뭐다? 선화봉사 고려도경입니다. 자, 이 책은 자, 여러분 선하라는 연호를 쓰고 있을 때 중국 연호예요. 송나라 연호. 선하라는 연호를 쓰고 있을 때 여러분 봉사 그 받들어서 사신으로 갔던 기록입니다. 어디에 사신으로 갔어요? 고려의 사신으로 갔죠. 서궁이 선하라는 연호를 쓸 때 그 받들어서 사신으로 고려로 갔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했다? 그림과 여러분 글로써 적어 놓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림과 글, 그림책인데요. 글과 그림으로 생생하게 그림도 보고 밑에 세부적인 설명을 적었는데 오늘날에는 뭐만 전한대요? 글만 전합니다. 좀 아쉽죠. 그래서 그림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완전 좀 스파이처럼 우리 당시에 그 고려 당시 여러분 뭐 영상 이런 거 찍을 수 없으니까 완전 실감나게 이제 고려의 생생한 모습을 다 적었다는 겁니다. 자, 선화봉사 고려도경에는 고려 왕실에 관한 내용부터 여성의 복식, 그릇을 비롯한 생활용품에 이르기까지 고려의 다양한 문물과 풍속일 자, 뭐 다 담아놨대요. 그래서 12세기 초 고려의 상황과 고려 사람들의 생활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준답니다. 자, 여기 그래서 보시면
자, 고려의 풍속은 사람들이 모두 깨끗하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지금도 여전히 그러하다. 여러분, 고려 사람들은요, 그 조선 시대에는 이제 성리학이 정착하고 나면요, 조선 사람들 잘 안 씻어요. 안 씻고 막 그랬는데 여러분 고려 시대는 잘 씻습니다. 그래서 나가기 전에 여러분 목욕을 하고 뭐 여름철에는 하루 2번도 하고 남녀가 근데 혼욕도 하고 이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강가에서 남녀가 그냥 막 같이 씻는 것이 꺼리낌이 없었대요. 그래서 이 고려의 풍속은 사람들 자주 씻으니까 깨끗하다. 그 중국은요, 여러분 사막이 많거든요. 그래서 중국은 막 이렇게 물이 좀 잘 없어요. 그래서 중국인들은 때가 많은 것을 비웃는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목욕을 한 후 집을 나서며 여름에는 하루에 2번씩 목욕을 한다. 우리가 자주 씻었다는 겁니다. 또 이런 업중의 선비를 귀하게 여김으로 고려에서는 글을 알지 못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긴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의 교육열 대단하죠. 당시부터 그랬다는 겁니다. 자, 고려 사람들은 중국의 차를 귀중하게 여긴다. 근래에는 차 마시기를 매우 좋아한다. 자, 도자기 빛깔이 푸른 것을 고려 사람들은 비색이라고 한다. 근래에 만드는 솜씨와 빛깔이 더욱 좋아졌다. 고려 청자에 대한 언급도 있네요. 이게 원래 다 막 그림도 있었지만 지금 그림은 없다. 그래서 당시에 자, 고려 시대의 생활상을 생생하게 볼 수 있는 책이 뭐다? 선화봉사 고려도경. 여러분 줄여서 뭘까요? 고려도경. 자, 누가 썼다? 송나라에서 건너온 사신 서긍이 공무차 와서요,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다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제 기록으로 보고서로 남겨놓았는데 그게 오늘날에도 남아 있다는 겁니다. 뭐만? 글만요. 자, 그러면 적어보겠습니다. 12세기 초 고려의 상황과 생활 모습을 이해할 수 있는 자, 그림은 없어졌지만 여러분 글은 남아 있어요. 송나라 서긍의 선화봉사 뭐다? 고려 도경. 자, 여러분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자, 우리가 세련된 호구 형아 이외에 나머지 애들입니다. 90쪽. 자, 여러 나라와의 교류 같이 합시다. 자, 고려는 거란 여진 등 북방민족의 침입을 경계하면서도 이들과 꾸준히 교류했습니다. 여러분 이 거란과 여진 얘네들은 북방 유목민족은 생활 필수품이랑 그 식량, 농기구 이런 것들은 이제 이런 것들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얻기 위해서 쳐들어오고 괴롭히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그 걔네들이 쳐들어오지 않게 적절하게 어느 정도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교류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거란이 여러분 우리 고려 초에 제일 첫 바다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나 쳐들어왔잖아요. 이 거란의 침입을 이제 기조대첩을 물리친 뒤에는 거란에 정기적으로 사신을 파견하고 그리고 거란도 고려 국왕의 즉위식이나 생일에 사신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자, 친히 물리친 뒤에는 거란이랑 정기적인 교류를 했다. 그러니까 원래요, 왜 송나라랑만 너네 노느냐, 왜 우리 거란이랑 교류하지 않느냐 하니까 여러분 서희가 사이에 뭐가 있어서 그렇다. 압록강 동쪽에 여진이 있어서 그렇다. 우리가 여기 쳐도 되겠니? 응 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강동 육주 막 우리가 차지하고 했잖아요. 그 뒤로 그러니 거란신이 물리친 뒤에는 이제 어떻게 됐다고요? 우리가 이제 거란이랑 교류를 했다는 겁니다. 고려는 거란의 생활 필수품 뭐 이런 농사짓는 농기구, 곡식 이런 걸 보내고 또 여러분 거란은 유목민족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줘요? 은, 모피 이런 걸 우리가 들여왔습니다. 그리고 거란도요, 여러분 불신으로 대동단결 불교 국가거든요. 그래서 거란에서 들여온 대장경은 고려의 대장경 편찬에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거란을 물리치기 위해서 부처님의 힘이라도 빌려야겠다 해서 만든 초조대장경 있죠. 아까 초조대장경이 누구의 그 기술도 들여와서 했다고요. 송나라의 그
여러분 송나라의 영향으로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 초조대장경이 거란을 물리치기 위해서 만들었지만은 여러분 거란에서 들여온 대장경을 바탕으로 고려의 대장경, 초조대장경을 또 편찬했습니다. 그래서 거란이요, 아니 되게 무식할 것 같죠. 거란도 여러분 나름 이제 불교 이런 거 융성하면서 여러분 대장경이 되게 수준이 높았어요. 그래서 고려의 대장경 편찬에 거란의 대장경을 바탕으로 고려의 대장경을 만듭니다. 자, 그래서 자, 거란. 자, 필기 노트 적어볼까요? 여러분, 거란은 자 이제 3차 침입 이후에 교류를 했는데 고려로부터 뭐를 가져갔다? 농기구나 여러분 식량이 되는 곡식 가져갔다. 자, 그리고 거란은 여러분 고려에 뭐를 팔았다? 은, 모피, 그리고 대장경. 자, 이 대장경 여러분 거란이 불교 수준이 아주 높다고 했어요. 거란의 대장경을 고려가 이렇게 수입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는 초조 대장경을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 이 지금 거란을 이제 불교의 부처님의 힘을 빌려서 거란의 진입을 좀 물리치려고 만들었지만은 이게요, 여러분 거란의 3차 침입이 끝난 이후에 이제 만들긴 시작했지만 거란의 침입이 끝난 이후에 이제 초조대장경이 완성됩니다. 그래서 침입이 끝난 이후 이제 거란과 교류하면서 거란의 대장경까지 이제 내용이 막 합쳐지고 해서 초조대장경으로 완성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초조대장경은 자 송나라의 대장경에도 영향을 받고요. 여기 송나라 대장경. 그리고 또 거란의 침입 이후에 여러분 이제 거란과 화해 무드 때 이제 완성됐다고 했어요. 그래서 거란의 대장경도 이제 막바지에 이제 다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고려의 초조 대장경은 거란과 송의 대장경의 영향을 받았다. 자, 그리고 교과서 다시 본문 볼게요. 이제 여진입니다. 자, 여진은 구말갈 우리랑 함께 발해를 이루고 살던 그 발해의 피지배측이잖아요. 발해 망하고 나서 얘네들이 여진이 됐다고 했어요. 이 여진은 자 금나라 세웠잖아요. 근데 금나라 세우기 전 여진은요. 고려에 자 뭐를 바쳤다? 말과 화살 등을 바치고 그리고 또 뭐를 받아갔다? 식량과 농기구 등 생활 필수품을 받아갔어요. 뭐 비슷하죠. 유목민족들 아까 거란이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진은 여러분 교과서대로 뭐를 바쳤다? 말과 화살 같은 것을 바치고 생활 필수품이 뭐 가져갔다? 식량과 농기구를 받아갔어요. 자, 이제 여러분 교과서 마지막 문단. 자, 일본 상인과 아라비아 상인도 고려에 찾아왔습니다. 자, 일본 상인은 여러분 수은 있죠. 그거 물도 아닌 것이 고체도 아닌 것이 액체도 아닌 것이 동글동글 맺히는 은색 그거요. 자, 수은과 향료를 가져와서 뭐랑 바꾸어 갔다? 식량, 인삼, 책 등과 바꾸어 갔습니다. 여러분 수은은요 요새는 이거 여러분 중독돼서 이런 약 같은 거 안 쓰잖아요. 근데 수은을 당시에는 뭐 이런 거 몸에 좋다고 약으로도 먹고 신비롭잖아요. 그리고 또 수은 그것도 있대요. 여러분 수은이 도금 같은 거 할 때 수은에다 금을 섞어서 금불감처럼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수은에다 금 섞어서 금을 이렇게 칠할 수 있게 도금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도 수은이 쓰였어요. 그 향료는 여러분 향나는 재료를 향료라고 하죠. 이런 거를 일본 상인들이 가져와서 뭐랑 바꾸어 갔다? 식량, 인삼, 책 등과 바꾸어 갔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자 그럼 적어보자. 일본은요. 자, 여러분 고려가 일본에 뭐요? 식량 그리고 뭐요? 인삼, 책. 일본은 고려의 수은과 향료. 그러니까 우리 고려가 일본보다 뭐 당시에 더 여러분 농사를 더 잘 지었다는 거죠. 그리고 몸에 좋은 인삼 그리고 문화기술이 더 발달했다는 거예요. 책도 이렇게 전해줬다.
자, 이제 아라비아 상인은 평란도를 통해서 개경에 들어와서 순, 향료, 산호, 이국적인 산호 이런 걸 팔고요. 뭐를 사갔대요? 금, 비단 등을 사갔대요. 자, 이때 고려는 자, 뭐라는 이름으로? 코리아. 자, 코리아란 이름으로 서방 세계에 알려졌답니다. 그래서 여기 여러분 뭐 설명 나옵니다. 그렇죠. 이 평란도 여러분 예성강 하구의 평란도 이 여러분 대식국이 아라비아 상인입니다. 아라비아를 뜻합니다. 여러분 아라비아 반도 있죠. 이거 아라비아 반도에 산다고 해서 뭐 아라비아 상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여기 이런 거 뭐 나오죠. 여러분 대식국은 뭐 여러분 이름 그대로 그 크고 많이 먹는 나라 한자는 이런데요. 여러분 뭐 다양한 설이 있어요. 발음에서 따왔다 뭐 하는 여러 설이 있는데 대식국이 여러분 아라비아예요. 자, 그러면 이제 자, 여기 필기노트 마저 적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라비아 상인은 무슨 항구를 통해 들어오게 되어 있다. 예성하고요. 어디? 평란도. 자, 평란도를 통해 들어온 아라비아 상인. 자, 아라비아 상인을 상인 덕택에 우리 고려는 세계적으로 뭘로 이렇게 이름 나게 된다. 자, 고려는 코리아로 서방에 알려지게 됩니다. 자, 여러분 필기노트 다 채웠죠? 그러면 교과서 자 스스로 확인해요 해보겠습니다. 자, 짱10. 자, 여러분 고려는 서방 세계에 뭐요? 코리아. 이거 여러분 이거 틀리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자, 2번 거란장수 소손연가 외교 남판 누구요, 여러분? 자, 오늘날의 외교부 앞에 동상도 있는 서희. 자, 송 1번 아라비아 상인들이 와서 거래한 국제무역항이다. 파란 물결이 넘실대는 한국 평란도. 자, 윤가는 특수부대인 뭐시기요, 여러분? 별도로 무예를 연마하는 반, 별무반. 자, 신기군, 신보군, 항마군 같은 특히 여러분 신들린 기병부대 중심이죠. 이 별무반, 동북구성. 그런데 여러분 1년 6개월 만에 돌려줘서 결국 이걸 바탕으로 누가 컸어요? 여진이 커서 금나라를 세우고 막 4대 요구하잖아요. 자, 이제 여러분 신안선을 통해 본 동아시아의 해상교역. 전라남도 신안군 앞바다에서 그럼 전라남도 신안하면 솔직히 여러분 뭐 떠올라? 염천 노예 이런 좀 떠오르잖아요. 여기 근데 그 뭐 이런 인권 유린도 하지만은 여기 여러 바다에 뭐가 있다. 그래서 뭐가 발견됐다. 1975년 여러분 그 그네 아빠 박정희 때 그 배 한 척이 발견되었대요. 여러분 이거 영상 지금으로부터 75년이면 지금으로부터 여러분 48년 전이죠. 그런데 뭐 40주년 때 그 여러분 뉴스 같이 보도록 할게요. 모란 신안 해저선이 발굴된 지 올해로 40주년을 맞았는데요. 신안선에서 찾아낸 중국 원나라 시대 유물 2만여 점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김민경 기자가 소개합니다. 고려시대였던 14세기 원나라 무역선이 침몰한 곳은 전남 신안 증도 앞바다. 1975년 고기잡이를 하던 어부의 그물에 청자가 걸려 올라오면서 650년 동안 잠자던 신안 해저선이 깨어납니다. 식구와 함께 붉은 나뭇잎이 그려진 백자 접시와 황제가 썼던 도자기 형태를 닮은 둑이 달린 원통형 화병. 당시 중국인들이 천하제일이라 불렀던 고려 청자 7점도 발견됐습니다. 신안 해저선은 중국에서 일본으로 향하던 무역선. 14세기 초 일본은 중국에서 예술품을 주문할 만큼 교류가 활발했습니다. 특히 물품 상자에 붙은 나무 표에는 1323년을 뜻하는 지치상년이란 원나라 연호가 남아있어 신안선의 명확한 출발 시기를 알려줍니다. 정확한 편견이 있기 때문에 다른 도자기를 연구하는 데 기준이 되는 거예요. 1984년까지 발굴된 신안선의 유물은 도자기와 자단목, 향신료에 이르기까지 무려 2만여 점. 신안선의 보물창고가 한꺼번에 열려 모두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전시회는 당시 선상 생활을 엿볼 수 있는 일본식 장기판 등 흥미로운 유물도 함께 선보입니다. KBS 뉴스 김민경입니다. 중국에서 일본으로 가던 그 원나라에서 일본으로 가던 배가 여러분 그 전라남도 신안에서
침몰을 해서 이게 1975년에 이제 어부의 그물질에 의해서 우연하게 발견됐다고 하지요. 여러분 2007년에도 또 발견이 있었어요. 2007년에는 여기 여러분 이게 태안반도거든요. 태안반도에서 근처에서 자초된 그런 배가 발견되었는데요. 이건 여러분 쭈꾸미가 이제 도자기를 막 끌고 와서 발견됐거든요. 그 영상도 같이 볼까요? 우리는 사자. 이번에 대한민국 보물로 지정됐지. 이렇게 멋진 우리 누가 발굴했냐고? 그건 바로 주꾸미? 주꾸미가 보물을 발견했다니 이게 뭔 소리야 싶으시죠? 때는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서해에서 20년째 주꾸미를 잡아온 어부 김용철 씨는 어느 날 좀 이상한 녀석을 발견합니다. 주꾸미 한 마리가 푸른빛이 도는 그릇 하나를 꽉 붙잡은 채 올라온 거예요. 이게 옛날 그릇이라면은 대접으로 막혀져 있었죠. 원래 주꾸미 잡는 방법 중에 소라방잡이라는 게 있는데 긴 밧줄에 소라 껍데기를 매달아서 바닷속에 내린 뒤 주꾸미가 소라 껍데기에 들어갔을 때쯤 줄을 감아 올리면 이렇게 주꾸미가 쏙쏙 딸려 나옵니다. 이 방법 주꾸미가 산란기에 접어들면 소라 껍데기에 쏙 들어가는 습성을 이용한 거래요. 바닷속 주꾸미는 소라 껍데기 안에서 알을 낳고 보호하기 위해 주변에 있는 조개 껍데기로 소라 껍데기 입구를 은폐하는데 이 어부가 잡은 주꾸미는 조개가 아닌 그릇으로 소라 껍데기 입구를 막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그릇 어딘가 범상치 않아 보였는지 해양군청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신고를 받고 탐사에 나선 팀이 바닷속에서 마주친 광경이 어땠냐면요. 와, 이 규모 실감 나시나요? 태안 앞바닷속 갯벌에 고려청자 23,000여 점이 시간이 멈춘 듯 묻혀 있었다고 합니다. 수중에서 보면은 수중의 햇빛하고 그 물하고에 이렇게 반사되면은 옥빛 청작빛이 더 영롱하게 보이죠. 깨끗한 상태지 않습니까? 갯벌에 묻혀가지고 한 번도 노출 안 됐다가 그때 이제 노출되는 상태라서 아주 만들어진 상태, 그 상태로 보이는 거거든요. 조사해보니 이 청자 유물들 고려시대 그러니까 1100년경 전남 강진에서 막 만들어져 개성으로 운반되는 도중에 배가 침몰하면서 그대로 갯벌에 파묻힌 거였답니다. 태안 앞바다가 물살도 세고 안개도 자주 껴서 예전부터 백기럼하기로 유명했다네요. 갓 만든 따끈따끈한 자기들이 입자가 고운 갯벌에 진공 상태로 묻혀있다 보니 900년이 지나도록 멀쩡히 보존될 수 있었다는데 유물의 대부분은 이런 그릇들이고요. 참외 모양 주전자, 두꺼비 모양 벼루처럼 딱 봐도 특별해 보이는 유물들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 사자 모양 향로, 오늘의 주인공이죠. 이 사자 향로가 발굴되던 순간도 영상에 담겼는데요. 900년 만에 사자 구출 현장이라니 와, 뭔가 감동스럽네요. 어라? 근데 이번에 보물로 지정된 사자 향로는 2점이라던데 영상에선 사자 한 마리만 보이는 건 왜죠? 지난 6월 태안 유물 발굴에 참여했던 잠수부가 북폭군 문화재 19점을 몰래 빼내 팔려다 적발됐습니다. 민간 잠수사가 발굴하는 중간에 발굴 사이트 바깥에 있는 구조물 안에다가 갯벌 파가지고 넣는 거죠. 발굴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한 11월, 12월에 현장에 가서 그걸 건진 거죠. 다시. 당시 대량의 유물을 발굴하느라 민간 잠수부를 고용했는데 1m 한만 겨우 보이는 바닷속 환경을 이용해 좋아 보이는 유물들을 따로 숨겨뒀다고 합니다. 서울에서 이제 팔려고 인사동 근처를 돌아다녔나 봐요. 국정원에 걸린 거예요. 잡은 거죠. 이제. 고난과 역경을 거쳐 무사히 돌아온 사자 향로들. 지금은 목포와 태안의 박물관에서 각각 만나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2만 개가 넘는 유물 중에 이 두꺼비 모양 벼루가 2012년에 보물로 지정된 뒤 올해 4월 이 사자 향로들도 오랜 보관과 검증을 거쳐 발굴 15년 만에 추가로 보물이 됐다는데 조상 사장님들의 어떤 면에 보물로서의 가치가 있는 걸까요? 이런 형태가 굉장히 보기 힘든 거거든요. 이게 정말 사자 맞아? 라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셨어요. 한마디로 이 독특한 형태가 희소성을 가진다는 겁니다. 어쩐지 네모난 얼굴이며 뾰족한 코가 사자라기보단 두꺼비나 아기 공룡처럼 보이던데 이런 특징은 같은 12세기에 만들어진 또 다른 사자 향로와 비교해보면 확연히 드러납니다. 보통은 동물을 표현한다고 했을 때 굉장히 비례적으로도 이렇게 좀 잘 맞고 약간 뭐 예쁘다거나 뭔가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잘 만들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비교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몸에 비해서 얼굴이 굉장히 크고 다리도 굉장히 직각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파격적으로 표현을 한 건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독특하고 이제 봤을 때 굉장히 익살스럽다. 언뜻 보면 이게 무슨 사자야? 싶지만 머리에 소용돌이처럼 그려진 갈기나 앞다리에 툭 튀어나온 근육 또 앞발로 보물구슬을 쥐고 있는 모습 등이 사자만의 특징을 아주 세밀하게 표현한 거라고 해요. 이렇게 독특한 조형미와 더불어 보물로 지정된 이유가 또 있습니다. 야, 진짜 잘 떴네. 주꾸미가 쏘아올린 그물선에선 목간이라는 나무 토막이 나는데요. 이거 오늘날의 택배 운송장과 같아서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보내는지가 정확히 적혀있어요. 왜 진품명품 보면 이 유물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별의별 방법을 동원해서 알아내잖아요. 이게 다 별다른 정보 없이 유물만 덩그러니 남아있는 경우가 많아서인데 그래서 이렇게 유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함께 발굴되면 유물의 가치도 크게 상승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 사자향로의 경우 고려시대 고서에 표현된 사자향로의 모습이랑 꼭 빼닮아 있어서 기록 속에 남아있던 물건을 실제로 발견했다는 의의도 크다고 합니다. 찐 보물선 발견한 주꾸미 덕에 만나게 된 청자사자형 뚜껑 향로. 이 독특한 비주얼 실제로 꼭 한번 만나보고 싶네요. 그나저나 그때 그 주꾸미는 어떻게 됐으려나? 자, 여러분 고려의 대관계 함께 배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끝.